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네. 그래도 정치는 약간 산수도 필요하잖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별 소득 없는 일인데 이게 분란을 야기시킨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 다운표에서 원칙으로 한번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합당 논란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당의 분열을 야기시킨다면 잠시 중단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분열은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대단한 철학이나 사상이라기보다는 출발은 절차와 형식입니다. 절차와 형식이 부족하고 이게 섣부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각근을 고쳐 매지 마라 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당론을 김어준 씨가 최초로 주장을 해서 밀고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 이야기도 있고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 때 같이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 환경이 조성되는 것들이 이 합당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합당론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찬이냐 반이냐라는 극단적인 대립구조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찬반 논쟁을 죽기 살기로 해야 될 주제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환경이 해소될 때까지 잠시 쉬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쉽게 여쭤볼게요. 민주당,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안 하면 지방선거에서 압승 못합니까? 또는 이기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은 필요로 얘기하면 네. 민주당의 필요가 큽니까? 조국당의 필요가 큽니까? 조국당의 필요가 절대적으로 크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플러스가 많습니까? 조국 대표가 플러스가 많습니까? 조국 대표가 절대적으로 플러스가 크죠. 절대적으로? 네. 조국 대표는 마당 앞에 잔디 가꾸다가 네. 대운동장 잔디를 이제 가꾸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이른바 대권 후보로서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이 투자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다시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뭐 소위 말하는 좋은 지역구에 나가게 되면 네네. 당선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은 현재 조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비례대표입니다. 네네. 저는 뭐 비례대표 하다가 자꾸 지역구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례대표하면 집으로 가라. 네네. 원래 있던 데로 가라. 네네. 그래서 비례대표 했던 역할을 다른 사회 영역에서 해라.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만은 정치인들은 욕심이 무한한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비례대표 못하니까 지역구 해야 되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 의원들은 다 좋죠. 그럼 이번 재보선은 좀 여러 군데서 열리지 않나요? 네네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 중에 단체장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뭐 미니 총선이라고 하니까 네. 자리가 여러 군데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얏나무 아래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마라. 그럼 합당을 하게 되면 네. 어떻든 간에 평가는 어떻든 간에 대선 주자급인 조국 네.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합당한 민주당 당원이 된 다음에 좀 배려 차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뭐 구도에서도 지역구 하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뭐 개인적인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오해를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대표가 사면 이후에 정치 행보가 민주당 당원들이 보기에는 섭섭한 행보가 많았어요. 이를테면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이 좀 낮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합당을 하고 싶다면은 상대인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어떤 소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부족했어요. 자기 당원들만 챙긴다라는 느낌을 줬던 거고 자기 정치적 일정을 우선 고려한다는 느낌을 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야 됩니다. 근데 다수의 당원들이 보기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는 정치 지도자의 미래를 위해서 아닌가. 자기 지도자들의. 네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당원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작년 8.15 사면 때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악재였잖아요. 사면을 그렇죠. 했기 떨어지면서 때문에. 사면했죠. 네, 그러니까 각오하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인사를 잘 안 했나 보군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절대 선이다. 정당 구도의 변화가 여론의 향배, 그다음에 법을 만드는 과정 또는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네. 한 당에 180석이 있는 것과 두 당에 나눠 있는 것이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눠 있는 게 도움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법통과시키고 협상 전략 짜는데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합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당 민주당, 2당 국민의힘, 3당 조국혁신당에서 3당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되어버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3당 조국혁신당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 운영에.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조국혁신당을 야당 취급하는 게 저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공동 여당으로서 차라리 먼저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느냐. 합당하기 전에. 네네. 이런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가지고 신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 감정적 골이 생겼다는 거 우리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걸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과 수기를 거쳐서 전당원 투표를 걸쳐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공동 여당 같은 것도 재밌겠네요. 그래서 공동 여당 할 필요가 예를 들어 없다고 조국당의 뭐 어떤 리더 중에 훌륭한 네. 분이 있으면 이해운도 불러다 장관 시킬 수 있는 정권이니 조국당의 어떤 분도 뭐 입각도 해보고 네네. 이러면서 좀 소위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호흡도 맞춰가고. 그렇죠. 예. 뭐 저는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라 한창민 대표가 하는 사회민주당, 네네네. 그다음에 용해인 대표가 하는 기본소득당도 기본소득당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진보당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진보당은 혹시라도 전략적인 고려해서 색깔로 논쟁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네.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대가 많은 방법으로 가는 거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당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네. 정당 체제의 이념적 재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든가 정치 구조의 변화. 네. 즉 예를 들면 뭐 선거구제 개편, 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다음에 국회 윤리 개혁 등 전반적인 정치 개혁과 같이 가는 거지. 정당끼리 합치기만 딱 하자. 그것도 정치 지도자가 제안해서 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오해를 삽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너지도 없네. 시너지도 없겠네요. 없죠. 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헌을 위해서 그렇죠, 뭐 한다. 그렇죠. 또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지역주의 타파를 하겠다. 네. 다원주의적 정당 구조를 만들겠다. 연동형 현실적으로 이제 죽은 제도 되어버렸잖아요. 연동형을 혁파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다원주의적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른바 빅텐트 정당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정파 등록제를 하겠다. 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구상이 없이 그냥 정치 지도자 둘이가 합치자. 네. 찬성이냐 반대냐 던져버리니까 갈등이 생겨. 이거 쉽게 말하면 요즘 이야기하는 밈 정치예요. 네. 과정과 절차는 없고 밈으로 하나 툭 던져버리고 찬성이냐 반대냐 댓글 달아 쫙 하고 정치 갈등 양산시키고 유튜버들이 거기서 찬반 갈라서 슈퍼챗 받고 하는 저는 최근에 좋지 않은 경향의 하나의 흐름 같아요. 그러면 그런 흐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 도움이 안 되겠네요, 선거에. 도움이 안 되죠. 사실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이 있으므로 호남에서 좀 귀찮죠, 솔직히 불편하고. 그럴 뿐이지, 쉽게 말하면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 민주당의 이 지방선거의 승리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호남에서 좀 귀찮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로 보면? 그렇죠. 뭐 1중대가 하나, 2중대가 하나. 네네. 크게 본다면요. 네. 그래야 호남에 좀 구태의연한 정치인들도 각성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잘못하면 뭐 이렇게 좀 견제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군수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러면 또 긴장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도권은 긴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뭐 연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가 저는 소멸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네. 쇄빙선인데 얼음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쇄빙선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보정당을 하시던가요? 그렇죠. 차라리. 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제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보다 우리 약간 진보적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 색깔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조국혁신당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합당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고 결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계급정당을 이야기하는 네. 것이지 일부 사회권 정책에서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뭐 진보정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예전에 민주노동당처럼 민주노총 위원장 하다가 그렇죠, 와서 그렇죠. 네, 당을 해야죠. 그 정도 그리고요, 돼야죠. 민주당에도 조국혁신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정책 이념 가진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